중간 시간에 저희 아이가 저 문 열고 딱 들어오기 전에 보자마자 안녕해서 정말 깜짝 놀라긴 했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께 어떻게 하셨어요? 이랬더니 정말 수시로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이제는 그냥 입에 붙어서 누굴 만나니까 바로 안녕하고 인사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어요. 위빌리 퀴즈. 안녕하세요. 저는 두브레인 최예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빌리 퀴즈에서는 인턴 치료사를 맡고 있어요. 말이 느린 아이, 우리 아이 말 더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상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선생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위빌리 키즈에서 언어 재활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지 MJ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떤 치료 경력, 언어 재활 경력을 가지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원래는 교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유아특수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아이들 언어에 조금 더 관심이 생겨서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 현재는 언어 재활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빌리 퀴즈. 부모님들께 가장 궁금하신 질문들을 뽑았을 때 1위가 우리 아이 말을 집에서 자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였는데요. 좀 거기에 대해서 집에서 하기 쉬운 꿀팁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집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이제 자극을 주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제 가정에서 아무래도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뭔가 시간도 많고 해주고 싶은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저는 이제 약간 말놀이터라고 함축해서 전달을 드리기는 해요. 말놀이터요? 네, 이 말놀이터가 말로 놀면서 이해하고 터트리자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학습, 교육 환경보다는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놀이하면서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놀이터라는 말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로 집에서 이제 아이와 잘 놀고 언어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걸 먼저 파악해야겠죠. 만약에 이제 지니께 어떤 사람이 이거 하면 너 좋아하는 거 줄 거야. 그리고 뭐 너 좋아하는 거 가지고 이거 해보자 라고 하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만약에 지니께서는 어떤 뭐 조카나 아이들이 이제 만났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파악하세요? 좋아하는 걸 볼 때 눈이 반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순간을 딱 캐치하는 능력이 너무너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아이가 좋아하는 걸 파악할 때는 아이가 이제 보고 있는 것, 아이 시선, 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선을 따라가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아이들은 좋아하는 걸 보면은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을까요? 그거 달라고 엄청 뗐어요. 그죠? 뭐 때리고 쓰는데 그때 보이는 행동이 아마 팔이 먼저 나갈 거예요. 몸이 먼저 맞아요. 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얻는 곳을 가다 보고 손끝을 따라가면은 분명히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눈끝과 손끝을 쳐다보는 게 시작이군요. 네, 아이 시선과 손끝을 따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걸 파악하게 돼요.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놀이에 활용해 보시라고 이제 먼저 팁을 드리고 싶고, 네. 이제 그걸 활용해서 놀이를 할 때도 아이 관심사를 가지고 놀이를 하는 것들이 좋고, 시간을 최소한 하루에 뭐 5분에서 10분 따로 내서 뭔가 활용해 보시라고 저는 이제 팁을 드리고 있고. 네. 근데 사실 매일 5분, 10분을 아이랑 말놀이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마 그 5분, 10분 동안 자리에 앉히거나 시작하려다 끝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네. 저도 경험을 해봤고.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팁은 하루에 이제 뭐 시간을 따로 내기 힘드시다면은 특히 뭐 육아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일상을 놀이처럼 하시라는 팁을 드리고 있어요. 일상을 네. 놀이처럼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의 아마 하루 일과가 거의 정해져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놀이로 하는데 뭐 청소를 하면서도 아이랑 같이 하면은 그 시간 동안 자극을 줄 수 있고 씻으면서도 분명히 아이에게 언어 자극을 줄 수 있고 네. 그런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라고 팁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청소를 하는 것, 씻는 것, 요리하는 것, 밥 먹는 것. 요거는 저희가 대부분의 가정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 시간을 활용하면 따로 5분, 10분을 내지 않아도 정말 몇 시간 단위로 이제 뭉태기로 아이랑 자극을 주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전문가는
이 청소를 이렇게 한다, 요리를 이렇게 한다, 씻기는 걸 이렇게 한다. 좀 예시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아이 연령이나 네. 아이의 뭐 발달이나 거기에 따라서 되게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청소를 할 때는 네. 청소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의 이름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줄 수 있고 어떻게 알려주세요? 뭐 물티슈 같은 거라던가 휴지 같은 거 놓고 어떤 걸로 닦을래? 해서 이제 아이가 고르는 걸로 닦기도 하고 이제 뭐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아이는 네. 둘 중에서 말로 표현하겠죠. 네. 걸레로 닦아요 라든지 표현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청소할 때 뭐 어디 닦을 건지 장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먼저 청소 도구를 고를 때 물티슈, 청소기 있으면은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고 물어보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그 단어를 학습하기도 되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는 어디부터 청소를 할까? 거실, 뭐 엄마 방, 아니면은 뭐 놀이방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씻는 게 뭐 1, 2분 안에 씻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씻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3살 다르고 5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이제 뭐 아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어휘를 학습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아이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조금 인식시켜준다는 개념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씻을 때는 아무래도 아이의 모든 신체 부위 몸에 이제 뭔가 닿게 되고 또 비누도 활용하고 로션도 활용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거기에 이제 뭐 발라주거나 씻겨주면서 손 씻어보자, 뭐 어깨, 뭐 엉덩이, 간질간질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씻겨주기도 하고 5살, 6살 이제 자기 의사도 분명히 표현할 수 있고 문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말하는 곳에 뭔가 로션을 발라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듣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말하는 곳에 로션을 발라준다는 게 아이가 말하는 곳이요? 제가 말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아이가 말하는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이에게 뭔가 지시를 할 때는 물빌리니까 저희 빌리라고 한번 지어볼게요. 뭐 빌리야 뭐 배꼽에 한번 발라봐 했을 때 배꼽에 바르면은 아이가 배꼽에도 정확히 알고 있고 말도 따를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바르는 것과 동시에 뭐 문지르는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세게 할 건지 엄마가 살살 해줄 건지 아니면 뭐 간질간질 해줄 건지 뭐 뾰족뾰족 해줄 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어들 활용해가지고 아이가 표현해 볼 수 있게 조금 더 기회를 주신다면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들을 그때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팁이네요.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제 잘 표현을 하고 듣도록 배우는 건데 치료실에서 배우는 어휘와 아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필요한 어휘가 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엄마가 이렇게 아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필요한 단어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은 훨씬 아이의 지금 삶에 필요한 단어들을 아이가 빨리빨리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치료실에서 배우는 어휘들도 일반화가 결국에는 목적이고 아이들이 일상에서 잘 사용하는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해주신다면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실제로 이렇게 가정에서 이런 언어 자극을 적극적으로 주시는 부모님들의 경우에 아이 변화가 눈에 띄게 있었던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정말 지난 시간에 저희 아이가 저 문역을 딱 들어오면서 저 보자마자 안녕해서 정말 깜짝 놀라긴 했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께 어떻게 하셨어요? 이랬더니 할아버지 같이 있는 집이었는데 정말 수시로 인사하도록 했더니 아이가 이제는 그냥 입에 붙어서 누굴 만나니까 바로 안녕하고 인사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어요. 아까 칭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칭찬을 잘 해주는 방법도 있을까요? 칭찬을 잘 해주는 방법은 처음에 약간 과하게 리액션 해주시는 거죠. 정말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시긴 하는데 아이들이 새롭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과하게 크게 칭찬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는 칭찬도 조금은 작게, 조금은 좀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더 필요해요. 그렇게 줄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 칭찬에 계속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는 큰 칭찬을 해주시고 아이가 익숙하게 하는 것들, 습득해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칭찬을 조절해 주시는 거 말씀드리고 있어요. 칭찬에 대해서도 좋은 팁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빌리 퀴즈.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프리카 속담이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정말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 한국 사회는 더더욱 아이를 잘 키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양육자 그것도 약간 엄마한테 굉장히 많이 지워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는 정말 사회 시스템도 필요하고 주변에 있는 양육자들, 선생님, 어린이집 너무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나눠서 좀 필요한 곳들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마을에 사는 어떤 한 명의 어른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더 많이 좋은 전문가 선생님들과 고민을 해서 콘텐츠 만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